나는 팬이었다. 아니, 성덕이었다. 어느 날 오빠가 범죄자가 되었다. SNS상에서 화제가 됐던 것 같아요. 그 시기가 부산영화제에서 상영하기 전부터 이 프로그램 노트가 공개된 후에 붐이 되면서 사람들 사이에 막 퍼지게 됐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이 영화를 본 사람이 세상에 아직 나밖에 없는데 왜 다들 화제작이라고 하는 거지? 아무도 못 봤는데?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전 너무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막상 보고 나서 실망한 사람들이 너무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막 드니까 사실 그런 반응들이 처음에는 막 신기하긴 하지만 기쁘지가 않았어요. 너무 무서웠어요, 사실. 이 이야기를 팬들이 공감을 해주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나만의 이야기는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막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진짜 팬들이 공감해 주시는 거 보고 너무 다행이라는 생각도 많이 들고 감사했죠. 네. 처음에는 저도 섭외를 하면서 좀 유명한 그런 팬분들을 섭외를 해야 할까? 정말 저처럼 좀 성덕이었던 그런 분들을 모셔야 할까? 이런 생각들도 많이 했는데 이 영화는 좀 솔직한 이야기 그리고 긴밀한 사이에서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대화들 그런 것들을 좀 보여주는 게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좀 가까운 사람들, 이미 좀 라포가 형성돼 있는 그런 분들과 인터뷰를 하면 좀 더 재밌는 이야기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들을 했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주변에서 막 망한 덕질을 한 그런 팬들을 찾기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전 주변에 너무 많더라고요. 섭외의 목적이 아니라 그냥 친구한테 고민 상담하듯이 이런 영화 만들 건데 어떨까? 이러면 갑자기 뭐 눈빛이 바뀌면서 세연아 언니 나가야 돼. 다들 너무 적극적으로 자기 할 말이 너무 많다 막 이러면서 엄청 막 의견을 막 주고 다들 너무 출연 의사가 되게 강력했어요. 이 영화가 웃픈 이야기 근데 뭔가 너무 슬프거나 너무 분노만 차 있거나 이런 이야기가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는데 그게 제 의지만으로 그렇게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인터뷰이들이 너무 제가 경험한 것들 그대로 또는 제가 내심 바래왔던 것 그대로 너무 말들을 잘 해주고 정말 저한테도 또 생각할 거리를 안겨주고 그랬기 때문에 진짜 인터뷰이들 각자의 어떤 고유한 캐릭터들, 각자의 어떤 언어들이 이 영화를 어떻게 보면 완성을 한 것 같아요. 편집에 뭔가 이런 질문 받으면 너무 제가 약간 거장이 된 것 같아서 너무 부끄러운데 성덕이란 영화 편집하면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전공법을 따르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영화가 장난이냐 이런 얘기도 듣고 했는데 장난이기도 한 것 같거든요, 저는. 이 영화는 좀 어떻게 보면은 저라는 사람이 어떤 사건을 경험한 후에 저와 비슷한 일을 겪은 친구들을 찾아 떠나는 여정이고 그 여정이 결국에는 다시 저를 찾아 나서는 여정이 되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좀 의식의 흐름 같은 것들이 중요하게 작용을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저희 학교 동기이기도 한 우주 언니라고 있는데 편집 구성할 때 이제 좀 도움을 줬던 조연출 친구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행을 다녀와서 그 기억들이 시간순으로 완벽하게 배치되는 게 아니지 않냐. 우리 머릿속에서 그 기억들이 다시 편집되고 뭔가 조각이 나고 그것들이 내가 세운 어떤 기준 안에서 다시 연결이 되는 거니까 영화를 편집할 때도 그런 식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해줬는데 저는 그게 너무 어떤 열쇠 같은 말이 되어서 끝말잇기 하듯이 정말 이 길었던 여행을 순서대로 연결하기보다는 좀 꼬리 잡기를 하는 느낌으로 그렇게 편집을 했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좀 거친 편집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 또 너무 장난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사실 그것보다는 그냥 이 영화가 하는 이야기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저라는 사람의 여정이다 보니 그거를 좀 담는 거에 충실하게 작업을 했던 것 같아요. 이 영화를 만들면서 너무너무 곤란했던 게
레퍼런스 삼을 수 있는 작품이 거의 없는 거예요. 전례가 없으니까 법률 자문을 받는 것 자체도 사실 되게 난항이었거든요. 여러 가지 저작권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영화제 버전과 그 개봉 버전이 한 2분 정도 차이가 있는데 그 2분이 중학생 때 어떤 방송에 나와서 부르는 장면, 그리고 현재의 저의 어떤 심경을 담아 부르는 장면, 이렇게 두 개가 있었는데 그 노래들을 그냥 실제로 삽입을 하고 싶은 거면은 그 음악 저작권 협회에서 구매해서 할 수 있는데 제가 그걸 부르려면은 그 노래를 부른 가수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제가 범죄자가 된 분들의 노래를 불렀던 거라 그거 어떻게 허락을 받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아쉽게 삭제가 됐었고 그 이분이 저한테는 너무 크고 막 피 같고 절대 삭제하고 싶지 않고 그렇지만 개봉을 해야 하니까 없앤 건데 보신 관객분들은 뭐 오히려 뭐가 사라졌는지 모르고 그러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아 그래도 영화의 흐름이 막 깨지진 않았구나 싶었고 뭐 그랬죠. 고등학생 때 제가 영화의 도시 부산에서 이제 살았다 보니 되게 영화랑 관련된 어떤 체험을 할 수 있는 어떤 기회들이 좀 많이 있었거든요. 제가 좀 방송 쪽에 관심이 많이 있었어서 카메라랑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를 좀 엿보고 있던 찰나 그런 영화 체험 교실 같은 걸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몇 주 동안 영화를 만드는 어떤 프로그램이었는데 방송 쪽에 갈 거니까 뭔가 이런 것도 해보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고 거길 갔죠. 그리고 그곳에서 처음으로 단편 영화라는 거를 보고 독립 영화라는 게 뭔지를 알게 되었거든요. 그 전까지는 제가 그냥 한국에 영화 감독 두 명밖에 없는 거 아니야? 봉준호, 박찬욱? 막 이렇게 생각하던 그런 정말 무지한 학생이었는데 그때부터 정말 한마디로 영화에 미쳐버린 거죠. 그래서 막 인터넷 강의 보는 척하면서 맨날 영화 두 편, 세 편씩 막 보고 그리고 영화를 보는 거가 너무 좋으니까 영화에 대한 글을 쓰는 것도 너무 좋아져서 평론 공부를 또 막 하러 다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계 자체를 좋아하는 게 결국에는 내가 이 세계에 들어가야지 그 좋아함이 완성이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막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너무 자연스럽게 영화를 공부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 그 마음이 계속 변하지 않아서 성덕을 만들기까지 간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그 경계라는 게 불필요하다고 생각을 많이 했었고,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제일 잘 표현할 수 있는 형식, 그걸 가져가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어서 다큐멘터리를 만들어야겠다라고 해서 이 영화를 만들었다기보다는 이러이런 이야기를 영화로 만들고 싶은데 내 이야기니까 이건 다큐멘터리여야 돼. 이렇게 좀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실험 영화, 다큐멘터리, 극영화의 경계를 다 아우르는 그런 영화를 작업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는 어쨌든 다 영화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되게 존경하는 감독님이 아니스 바르다인데 엄청 존경해서 선생님이라고 부르거든요. 정말 80, 90살이 될 때까지 카메라를 잡고 있었던 것도 너무 대단하고 다큐멘터리 극영화를 막 오가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한 것도 너무 대단하고 그래서 저도 계속 그렇게 작업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가능하면 글도 계속 쓰고 싶고 네. 어떤 이야기를 찍을지는 아직 고민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좀 모순적인 이야기들에 되게 관심이 많더라고요. 사실 성덕도 어떻게 보면은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모순 또는 오빠가 범죄자가 되어버린 후에 일어나버린 그런 정말 아이러니한 부분들 그런 것들에 대한 영화이기도 한데 제가 그런 모순되는 것들에서 재미를 많이 느껴서 아마 계속 그런 것들을 좀 파고드는 이야기를 쓰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제가 책을 내고 싶은 게 또 있어서 여행기거든요, 그거는. 뭐 제가 여행을 진짜 좋아하나 봐요. 진짜 여행 갔다 와서 쓰는 여행기를 쓰게 될 것 같은데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아마 바로 다음에 나올 책은 그게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뭘 해야 될지 되게 고민이 많이 되는 시기지만 지금의 제가 재밌게 할 수 있는 거 그런 것들을 따라가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이번 학기에 한 달 반 정도 학교를 다니면서는 너무 좋았어요. 이게 참 웃긴 게 1학년 때 학교 다니면서 너무 재밌었지만 또 힘들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성적 만들기 시작하고 휴학한 이후에는 전 좀 학교를 싫어했던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학교 인터뷰에서 하는 게 좀 웃기긴 한데 뭔가 학교라는 곳이 너무 저한테는 좀 어렵게 느껴졌거든요. 서로 경쟁해야 될 것만 같고 친구들은 다 잘하니까 전 너무 기가 계속 죽고 그러면서 점점 내가 영화를 만들러 이 학교에 온 건지 놀려고 온 건지 막 헷갈리면서 이게 열심히 하고 싶다는 생각을 자꾸 감추게 된다고나 할까요? 제가 잘 못하는데 열심히 하려고 했지만 잘 못한다라는 것보다는 아, 나는 그냥 대충 살아갈 거야 해서 못하는 게 더 나아 보인다고 그냥 막연하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뭔가 내가 노력해서 여기 왔는데 왜 이러고 있지? 막 이런 생각이 들고 사실 제 자신을 미워해야 되는 일인데 막 괜히 학교가 싫고 친구들이 싫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제가 거의 2년, 3년 만에 대면 수업을 학교에서 들으면서 아, 제가 학교가 너무 좋은 거예요. 아, 정말 열심히 하는 너무 멋진 창작자들이 진짜 진짜 많다는 거를 너무 많이 느꼈고 진짜 이게 입에 발린 말이 아니라 제가 그냥 아, 나 진짜 학교를 열심히 다니고 싶다 이 생각을 너무 많이 들게 하는 한 달 반이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거의 올해 있었던 수많은 일들 중에 제일 좋았던 것 중에 하나가 오랜만에 학교 다닌 거일 정도로 제가 되게 힘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사실 휴학할 때 너무 우울했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학교가 좋고 지금 내 일상에서 제일 재밌는 게 학교 다니는 건데 제가 놓을 수 있는 게 학교밖에 없는 거예요. 학교한테 좀 미안하네. 아무튼 그래서 너무 슬펐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전과 비교했을 때 저도 조금은 이제 제가 뭘 만들고 싶은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갈 건지를 아주 약간은 더 아는 상태에서 학교를 다니니까 내가 뭘 해야 될지 알 것 같다는 생각? 이런 것들을 조금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학교를 다니면서 무엇을 내가 얻어낼 것인가? 그리고 어떤 것들을 해볼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더 생각하면서 다니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누군가를 좋아할 때 썼던 일기를 봤거든요. 거의 시인인 거예요. 그 순간에 제가 꼭 덕질이 아니더라도 누군가를 좋아하고 사랑하고 뭔가 그런 마음을 갖는 것 자체가 정말 사람의 언어를 풍부하게 만들어 주는구나 라는 거를 좀 많이 느꼈어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덕질을 하면 제가 덕질하는 대상의 좋은 부분들을 담고 싶어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좀 제 세계가 되게 확장된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청소년기에도 그런 덕질을 했기 때문에 어떤 가치관에도 되게 영향을 받았을 것이고 취향 같은 것도 생겼을 것이고 뭐 그런 게 좀 컸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뭔가를 계속 좋아하면서 영감도 얻고 제가 좀 변화를 한다고 하나요?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한예종 들어오면서 면접을 볼 때 마지막 한마디 하고 싶으면 하세요 기회를 주실 때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1,000만 명이 보는 영화는 못 만들겠지만 10,000명이 보더라도 그 10,000명이 정말 위로받고 감동받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영화를 만들고 싶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신기하게도 진짜 그 말처럼 된 것 같기도 해요. 제가 나중에 정말 관객 수로나 금전적으로나 큰 결실을 맺는 그런 영화를 만든다고 해도 성덕만큼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걸 체감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은 아닐 것 같거든요. 영화 한 편을 만들었을 뿐인데 고맙다는 말도 너무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제가 그런 얘기를 들어도 될까?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되게 부끄럽기도 했는데 그 관객분들이 고마워해 주시는 만큼
저도 되게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앞으로도 작업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요. 영화를 만든 사람으로서 받을 수 있는 관심과 애정을 이 영화로 정말 너무 많이 받은 것 같아서 되게 고마운 마음이 큰 한 해였습니다.